오늘 예배에 참석한 모두 위에 정말 이 기적이 고두고 두 마리와 찹쌀떡 5개로 임하는 주님의 은총이 저와 여러분들의 위에 함께 하시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정말 이런 기적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저기 PPT를 받아보면서 이 찬양을 뭘 찬양으로 부르게 될 거라고 생각도 안 해봤는데 어쨌든 되게 기쁜 찬양을 제가 이 뭐라 해야 되나 강대상을 치면서 부를 수 있는 기쁜 찬양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나눌 말씀은 본래 모습 타기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걱정이 됩니다. 길어질 것 같아서요. 지난번에 제가 엄청 짧게 들었어요.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는데 엄청 짧게 들었어요. 그래서 그것까지 하면 좀 길어질 것 같아서 걱정하긴 하는데 하여튼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초도 효과라는 단어 심리학에 있습니다. 초도 효과, 프라이머리 이펙트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첫인상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첫 번째 다가온 이미지가 되게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에 대해서 지적이고 근면한 박성중을 할게요. 박성중은 지적이고 근면하고 강인하고 비판력 있고 말이 많고 질투심이 많은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박성중은 질투심이 많고 말이 많고 비판력이고 강인하고 근면하고 지적이다. 똑같은 말 한 거잖아요. 근데 이게 좀 다르게 이제 사람들이 받아들여진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런 거. 제가 평소에 좋은 의미를 가지고 있었을 때 학교에서 이제 지각을 한다면 집안에 무슨 불가피한 일이 있었겠지. 우리 이해를 사람들이 해주죠. 그 이미지 때문에. 그래서 부정적인 게 정보가 다가오는 것들도 기존의 이미지로 이제 다 덮어버리는, 스스로 이렇게 덮어버리는. 사실은 하나도 실제는 바꾸지 않았는데. 그럼 반대로 나쁜 이미지를 갖고 있는 사람이 아이가 늦게까지 열심히 공부하는 모습을 보면 좀 미리미리 좀 공부하지 저거 뭐하는지 이렇게 얘기하고 분명히 저거 책상에 핸드폰 끼고 있는 거 이런 식으로 생각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 이미지가 어떤 이미지를 갖고 있느냐라고 얘기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거를 짧은 시간에 한 3초도 안 되는 그 이미지로 사람을 판단한다라고 얘기하면서 사실 약간 불편한 게 뭐냐면요. 저 같은 사람도 약간 불편한 부분이 있어요. 저는 처음부터 저에 대한 평을 되게 잘하는 사람, 좋게 해주시는 분은 별로 없습니다. 저는 좀 오래 가야 저에 대한 평가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그런 표정을 찾아보면 되게 난감한데? 저는 좀 이렇게 시간을 두고 세월을 두고 이렇게 봐야 한다고 합니다. 나서서 사실 좀 하지도 않고 바깥에서도 좀 뒤에 이렇게 숨어있는 편이고 말하는 거 말도 잘 못하고 그래서. 근데 나중에 길게 보고 친해지는 사람들이 되게 많은데 하여튼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은 좀 억울하고요. 그 첫인상의 이미지로 결정된다는 게 좀 억울한 그런 경향이 있고요. 그리고 본래라고 얘기하는 모습 있잖아요. 이게 사실 더 중요한 거잖아요, 이미지가. 근데 본래 모습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이것들 참 안타깝다라는 생각도. 셀기꾼이라는 단어 들어보셨죠? 못 들어보셨나요? 셀카사기꾼. 셀기꾼, 셀카사기꾼이라는 단어의 약자입니다. 그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어가지고 이거 올리잖아요. 애들이 이제 SNS에 올리는데 그 사진을 이제 요즘 보니까 어플이 엄청나게 예쁘게 보정하는 그 어플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로 셀기꾼들 다 가짜예요. 그 사진 보고 하면 정말 다 가짜입니다. 가짜. 진짜는 그렇게 생기지 않습니다. 저희 딸도 이거 녹화되잖아 진짜. 그거 형님 하면 안 되는데. 하여튼 이게 목의 각도를 만든다고 그래요. 목의 각도가 되게 중요하다고 그러고요. V로 이제 일단 턱을 가리고, V로 턱을 가리고, 머리카락으로 이제 엽대대한 얼굴을 조금 이렇게 가려줘야 되고, 그리고 그 사진은 꼭 화장실에서. 맞죠? 화장실에 찍습니다. 그래서 저도 원래 이 설교 준비를 하면서 제가 진짜 거실에서도 한번 찍어보고요. 화장실에서 찍어봤는데, 화장실 조명빨 있잖아요. 게다가 저희 집 화장실은 하얀색을 되는지 몰라도 빛반사에 막 이러니까 사람이 뽀샤시 보이더라고요. 다크서클들이 딱 가려지고. 저도 언제 한번 제가 화장실에서 찍은 사진은 화장실 아닌 것처럼 보고 실물보다 나을 거예요. 이게 셀프 사기꾼. 그러니까 이미지가 되게 중요하다는 얘기죠. 근데 이제 이 셀프 사기꾼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요즘 좀 너무 많이 갔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무슨 말이냐면 처음엔 셀프 사기가 그래도 본래 모습이라고 이야기하는 건 신경 쓰고 찍었거든요. 근데 어느 날 셀프 사기꾼들이 막 늘어나기 시작하면서 인터넷 늘어나기 시작하면서 자기
자기의 모습을 더 예쁘게 보이기 위해 얼굴 가리고 V하고 뭐 이 정도가 아니라 그거보다 더 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 나가서 이제 아마 인터넷 드셔보면 셀프 사기꾼의 얼굴 모습들이 다 똑같아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자기 얼굴에 좀 안 좋은 부분을 가리는 그 정도 수준에서 셀프 사기꾼의 예쁨이라고 얘기하는 게, 그러니까 본래 모습이라는 걸 어느 정도 상상할 수 있는 수준에서 예쁨에 대해 추구를 했었는데, 이제는 그 예쁨이라고 얘기하는 거를 너무 예쁨에 대한 이미지가 고정이 되었다고 그럴까요? 사회적인 그 이미지가 고정이 되어서 그 이미지를 다 똑같은 셀프 카메라의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 본래 모습이라고 얘기하는 걸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확 나아가 버려요. 그런 셀프 카메라. 그러니까 이제 우리 뭐 농담 삼아 얘기하는 앞팀 뒷팀 돌려깎기 뭐 이런 얘기잖아요. 견적 3천 뭐 이런 거. 그래가지고 다 그 얼굴로 다 만들어져서 본래 얼굴을 상상할 수 없는. 인터넷에 뒤져봤거든요. 그 셀카. 근데 그래서 무슨 TV 프로에 한번 나온 적이 있었었는데, 정말 기절을 하겠더라고요. 진짜 원본을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이미지가 발전하고요. 그래서요, 그 이미지가 분명히 자기를 찍은 사진이긴 한데 상상할 수 없어요. 그 원본의 이미지, 본래의 모습에 대해서는 잊어버리고 확 나아가 버리는 그런 모습. 근데 그게 진짜일까? 그게 좀 행복할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본래 모습을 잃어버렸는데, 이 실제보다 이미지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연구한 분석한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한 달에 한 번 정도씩 이제 학교에서 설교를 하니까 그때마다 이제 책을 한 권씩 소개를 하는데, 장 보드리아르라고 얘기하는 프랑스 철학자입니다. 보드리아르 철학자인데, 이분이 쓴 책이 그 시뮬라시옹이라는 책을 씁니다. 뭐 이제 단편들이 뭐 짧은 글들이 잔뜩 모여있는 책이 있는데, 시뮬라시옹이라고 얘기하는 책과 또 유명한 책이 소비사회라고 얘기하는 책인데, 오늘 좀 이 시뮬라시옹이라고 얘기하는 단어에 대해서 좀 본래 모습 찾기라는 제목과 같이 한번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보드리아르가 본래 모습, 실체의 모습 이런 것들에서 나아간 개념, 나아간 이미지를 시뮬라크라는 단어하고 시뮬라시옹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얘기하는데, 원래 시뮬라크라고 이야기한 단어는 모방, 시뮬레이션, 아니 영어로 발음하는 시뮬레이션이라는 단어라고 이렇게 합니다. 근데 이제 그걸 이제 불어로 발음하니까 시뮬라시옹 이렇게 발음을 하는데, 이게 원래 모사, 모방 이런 단어, 가상이라고 이제 요즘에 철학사들 번역하는 분들도 계신데, 모사, 모방 이런 단어거든요. 근데 이 모사, 모방이라는 단어는 사실은 플라톤 이후에는 별로 좋아하는 단어는 아니었어요. 이건 그러니까 오늘 이 현재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모사, 모방이고 실체가 있다. 그러니까 이 모사, 모방, 어떤 우리 뭐 하나 예를 들면 머릿속에 삼각형을 그리면, 삼각형을 이제 실제로 그리기 시작하면 우리가 실제로 그리거나 만든 삼각형은 다 불분명하고 부정확하고 이러잖아요. 그래서 플라톤 같은 철학자들은 오늘 우리가 만나고 있는 이 실제들은 별로 중요하지 않고 이 머릿속에 있는 관념이라고 얘기하는 이데아 이런 것들만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오늘날은 이제 그 보드리아르가 생각하기에는 그 원래 실제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생각하지 않고 이 이미지들을 되게 추구한다라고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시뮬라크라고 얘기하는 거가 처음에는 이제 뭐 새 질서라고 얘기하는 좀 어려운 얘기니까 좀 치우면, 하여튼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 보드리아르가 그 시뮬라크라는 단어를 통해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오늘 원래 이미지라고 얘기하는 게 있잖아요. 원래 진짜라고 본래 모습이라고 얘기하는 게 있는데, 이 본래 모습에서 나아가고 해서 이 신용이나 이미지들만 중요하지 그 본래 모습이라고 얘기하는 건 싹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 이런 거에 대한 비판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 시뮬라시옹이라는 단어는 이 시뮬라크르가 만들어 바치는 과정이다. 원래 이미지에서 발전한, 원래 진짜에서 조금씩 나아가서 나아가는 그 과정을 시뮬라시옹이라고 얘기하는데, 결국은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뮬라크라고 얘기하는 이미지들이잖아요. 이미지들은 본래라고 얘기하는 것들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그러한 관계가 이제는 그렇게 되었다. 그리고 이제 본래 모습에 대해서 그렇게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진짜 그런 것 같아요. 뭐 하나 예를 들면 아이돌 뭐 그룹 하나를 얘기하면, 실제 그룹 아이돌 A가 있었는데, 아이돌 그룹 A에 대해서 A의 이미지가 있는데, 처음에는 그 이미지로부터 나왔지, 그 실제 아이돌 A라는 사람에서부터 나왔지만, 그 이미지가 발전하면요, 그 이미지가 본래에서 나온 건데 불구하고 본래가 그 이미지를 따라가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이미지에 따라가지 그 본래가 본래로서의 가치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보드리아르가 더 문제 제기를 하는 건 뭐냐면 그래서 본래 모습을 잃어버렸다라고 얘기하는 것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이게 더 큰 문제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착각이라고 이야기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어떤 착각이냐면 우리가 그러니까 이제 원래 이미지의 원래 본 모습에 본래 모습에서 이미지를 이렇게 발전돼 나아가는데 어떤 착각을 하냐면 이 마지막에 만들어진 그 가짜 이미지 있잖아요. 진짜보다 더 진짜 같은 가짜. 진짜보다 더 진짜 같은 가짜에서 원래 모습을 우리가 상상할 수 있다라는 착각을 한다는 거죠. 너무 많이 가봐서 사실 이제 상상할 수도 없어요. 이제 너무 많이 가가지고 실제로 상상할 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언제든지 시간과 공간이 되면 그거를 알 수 있을 거라고 착각한다는 거죠. 이게 이 착각 때문에 자기는 늘 알고 있으니까 언제든지 돌아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더더욱 신경 쓰지 않고 본래 모습에 대해서 더더욱 신경 쓰지 않고 살아간다라고 얘기하는 거. 이거 되게 큰 문제거든요. 근데 이게 이 대표적인 예가 미키마우스 같은 거 생각해보면 그랬대요. 미키마우스가 미국 쥐, 제가 미국을 안 가봐서 모르겠는데 미국 쥐가 되게 무섭게 생긴 쥐더라고요. 인터넷 뒤져보니까 우리나라 쥐하고 좀 다르더라고요. 되게 크고요. 그리고 주둥이 되게 길고요. 하여튼 무섭게 생겼어요. 하여튼 징그러워요 약간. 저는 우리나라 쥐는 사실 좀 귀엽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 쥐는 되게 무섭게 생겼는데 그 쥐가 여러분 미키마우스 하면 머릿속에 생각나는 이미지죠. 이거 지금은 최종 이미지예요. 최종 이미지가 됐는데 여러분들 미키마우스의 최종 이미지를 보고선 쥐를 우리가 안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제가 이걸 찾아봤는데 미국 쥐가 그 미키마우스로 되어가는 과정이 있더라고요. 과정들이. 그래서 초창기에 월트 디즈니가 처음에 만들었던 그 미키마우스 있잖아요. 미키마우스는 지금과 같이 생기지 않았어요. 정말 그 원래 쥐 있잖아요. 누가 봐도 그 쥐에 가까운 쥐였어요. 근데 귀는 점점 커지고 주둥이는 짧아지고 그래가지고 미키마우스가 나온 거예요. 그러고 나서 우리는 미키마우스를 보고 쥐를 안다라고 얘기하지만 우리는 그 발전 과정들을 다 어느 정도 보고 있었으니까 그러지 그거 못 본 사람들 있잖아요. 처음에 미키마우스라는 단어에 마우스를 읽지 못하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마우스라는 단어가 무슨 의미인지 모르는 아이들한테 한번 장난삼아 우리 유치원 선생님이 있으니까 한번 그 미키마우스 보여주고 이게 뭐냐고 질문하면 몰라요. 그게 마우스인지 모르고 그 미국산 아주 무섭게 생긴 그 쥐 있잖아요. 그걸 상상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우리의 착각은 우리가 그 쥐를 알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착각 속에 살아가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본래 모습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되게 중요한데 그 본래 모습을 잃어버리고 산다라고 얘기하는 지점입니다. 그리고 안다라고 착각하고 본래 모습을 잊고 살아가는 사람들. 오늘 사개오 보면 되게 많이 하죠. 설교 되게 많이 하는 설교입니다. 근데 워낙에 좋은 본문이라 제가 이 진짜라는 모습 때문에 이걸 본문을 잡아봤습니다. 이 유대 땅 여리고라고 이야기하는 곳의 동네에서 세관장이었고 부자였던 삭개오였습니다. 이거 사실 별 문제 없어요. 여기까지 별 문제가 되지 않는데 삭개오가 유대 땅 여리고 그러니까 로마 제국의 식민지라는 곳에서 세리장이었고 세금을 걷는 사람이 세관장이었고 부자였다라고 얘기하는 게 문제가 될 가능성이 높죠. 로마 제국 식민지에서 세관장을 한다는 것 로마 제국의 앞제비 정도 되는 이야기겠죠. 아무리 비례하려고 해도 식민지 수탈의 주범 이 정도 되겠죠. 거기뿐만 아니죠. 거기서 세관장을 하려면 거기서 또 이득을 얻어가지고 자기가 부를 추구한 사람이었으니 이게 종교적으로 보나 정치적으로 보나 어떻게 해도 이 사람한테 면죄부를 주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그런데 비방하기 좀 어려운 점이 있어요. 사실은 우리가 이제 그냥 우리가 지금은 식민지 상황이 아니니까 비방하기 그 사람은 삭개오한테 돌 던지고 막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좀 어려워요. 왜냐하면 우리 일제강점기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보면 그거 욕했을까요? 아마? 욕하기 어렵었을걸요. 아마 처음에 1920년도나 그렇게 그 전에 있잖아요. 폭력적으로 나라를 정치하고 이럴 때 그렇지만 1940년 넘어가기 시작해서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한테도 학교에 다닐 수 있고 헌병 경찰이 아닌 것 같은 이런 느낌이 있잖아요. 칼차고 다니는 사람들 줄어들고 그렇게 시작했으면서 과연 우리가 식민지 생활을 1910년서부터 맞죠? 10년서부터 맞죠? 10년서부터 계속해서 살아가면서 45년까지 가면서 우리가 정말 그때 그렇게 분노하고 불평하고 이랬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 안에 그것이 맞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다고 생각해요. 대부분이라고 우리나라 사람들 다 나쁘죠. 그냥 그 안에서 어떻게 살아갈까요? 그래서 그 안에서 법조인이 되기 위해서 애썼었고요. 경찰이 되기 위해서 애썼었고 그냥 거기서도 아마 공무원 되기 위해서 되게 애썼을 거예요. 아마 지금처럼 공무원 되기 위해서 되게 애썼다.
그런 뭐 사실은 그 당시에 성공이라고 얘기하는 일제강점기라는 단어도 지금 얼마 전에 쓴 얘기지. 그 일제로 넘어가고 나서 사람들은 또 거기 안에서 성공의 이미지라는 것을 만들어내고, 성공의 이미지가 무엇인지 일제강점기가 만들어냈었고요. 일본 정부에서 만들어냈었고, 그것이 본래 자기잖아. 내가 조선인이다 라고 얘기하는 본래 자기와 너무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발전하고 아마 잘 모르긴 몰라도 1940년도 지나고 나면 그 당시에 한국 조선이라고 얘기하는데 성공한 이미지라고 얘기하는 거가 있었었고요. 그것을 대부분 내가 본래가 누구이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추구했을 가능성이 되게 높다고 생각해요. 자본주의도 사실은 발전하면서 그렇게 됐겠죠. 예전에 진짜 모습에 대해서 국부론을 썼던 아담 스미스가 생각하기에는 자본주의는 정말 발전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 전에 봉건제 사회를 깰 수 있는 되게 중요한 거였는데, 지금 뭐 이제 다 그런 이미지들 다 진짜를 다 잃어버리고 발전되나 지금 다 잃어버렸죠. 그런 것처럼 사실은 사케오에게 우리가 면죄부를 줄 수 있는 거, 사케오 사실 그렇게 산 사람이에요. 우리도 그 당시에 있었으면 그렇게 살려고 사케오 욕했을까요? 좀 아니라고 봐요. 그냥 그렇게 살길 바랬죠. 근데 사케오 본문을 우리가 자주 들먹일 수 있는 이유는, 사케오는 그거를 추구하지만 뭔가 이제 허전한 뭔가를 이제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그걸 그 당시에 로마 제국이 우리 인간들이 이런 걸 추구하고 살아야 돼 라고 얘기하는 그 이미지를 하고 살았죠. 이 사람도 부자가 됐고요, 세리장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그 이미지에 빠져가지고 그 이미지에 허우덕 거리고 있는데, 사케오는 거기서 하여튼 뭔지 모르겠지만 성서는 이야기하고 있지만 않지만 예수에 대한 갈망이 있는 거죠. 예수가 말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갈망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 예수가 온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 키 작은 사람이 예수를 찾아가려고, 사실은 그냥 성공에 취해서 살아가는데 그러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사케오는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듣고 로마 제국이 만들어낸 성공에 대한 이미지, 상 이런 것들이 아닐 수도 있다. 또 다른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구나 라고 얘기하는 그 예수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근데 예수가 이야기한 나라는 제국이 얘기한 나라랑 다르잖아요. 제국에서 누릴 수 있는 것들을 누려라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는 뭐 포로된 자가, 억눌린 자가, 노예를 받는, 눈먼 자가, 걷지 못하는 자들이 걷는, 눈 뜨는 이런 나라에 대한 새로운 이야기를 들었고, 그러한 이미지가 가능할까? 그런 회복이라고, 회개하라라고 얘기하는 예수님의 선포,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가라는 그 선포라고 얘기하는 게 정말 가능할까? 궁금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다른 거예요. 그 원본이라고 얘기하는 것들이, 원본이 무엇인지를 찾긴 되게 어려워요. 실제 정말 저도 생각해보면 원본을 찾긴 되게 어렵거든요. 본래 내가 누군지 잘 모르겠고, 그렇지만 본래 내가 누굴까라고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사케오는 관심이 있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런 관심 앞에 예수님이 사케오야 어서 내려오라, 오늘은 내가 너 집에서 묵어야겠다라고 얘기하면서 사케오가 이름을 부르죠. 사실은 그 당시에 사케오는 사케오란 이름이라기보단 세간장이었고 부자였을 때, 로마 제국이 추구하던 그런 사람이었을 때, 그 이미지였을 텐데, 본래 모습이었던 사케오에 대한 부름을 하고, 그 본래 모습이었던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너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라고. 그러고 나니까 이 사람은 로마 제국이 추구하라고 얘기했던 것들이 있잖아요. 로마 제국이 추구하고 이 이미지가 성공한 거야 라고 얘기했던 것을 버리게 됩니다. 주님 보십시오,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에게 주겠습니다. 또 내가 강제로 뺏은 것이 있으면 4배로 갚아주겠습니다. 그 당시에 로마 제국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것, 성공이라고 생각했던 그 이미지를 부셔버릴 수 있게, 그리고 본래 모습이 무엇인지는 모르겠지만 그걸 추구하겠다라고 결단하는 모습까지 나아가는 것이 사케오입니다. 진짜보다 더 진짜같이 느껴지는, 그리고 그것들이 생산되고 있는, 그래서 본래 모양이 무엇인지 모르는 이러한 세상을 정말 살고 있습니다. 사실 생각해보면 그래요. 저도 본래 제가 태어날 때부터 지금 추구하고 있는 것을 추구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 건지 잘 모르겠어요. 제가 추구하고 있는 지금의 이미지 사실은 다 잘 모르겠어요. 이게 발전되고 영향받고, 그래서 지금 제가 추구하는 게 정말 나를 행복하게 할 것인가 라고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의심이 가는데, 의심 안 가고 그냥 쭉 살아간다는 거죠. 생각하시거나 의심하지 않으면 그냥 쭉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이런 거죠. 우리 아이들한테는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아이들이 원래 행복하려고 태어났잖아요. 행복하려고 태어났고, 행복하려고 좋은 대학 가려고, 행복하려고 좋은 직장 가지려고, 행복하려고 좋은 직장에 뭐 돈 많이 벌려고, 행복하려고 뭘 하려고 했잖아요. 근데 결국 어느 순간에 거기 매여 있는 저희 그 사람들 자기의 모습을 보면서 아마 내가 뭐 하는 거지? 라는 게 질문까지 나가면 좋은데, 뭐 하는 질문을 하기 전에 그냥 다 그냥 그러고 사는 거예요. 본래 모습, 내가 본래 진짜 내가 왜 여기까지 왔을까? 나의 본래 모습은 무엇일까? 라고 얘기하는 거를 생각해야 돼요. 그러고 나서 본래 모습을 연습하지 않은 사람들은 아마 현기증을 느끼지 않을까.
가지고 삶의 의미를 잃어버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보드리아르가 네트워크라는 책에 76년에 쓴 책에 이런 얘기합니다. TV가 하라는 대로 따라만 하고 있어요. TV 말대로 차려입고 TV 말대로 먹고 TV 말대로 애를 키우고 심지어 TV가 시키는 대로 생각하고 있어. 이건 집단 관계야. 이 미친놈들아. 이런 얘기예요. 맞는 거죠. 내가 진짜 나라고 이야기하는 것, 본래 모습이라고 얘기하는 것을 잃어버린 우리의 모습. 예수는 로마 제국이 만들어놓은 이미지가 가짜라는 것을 밝혀내요. 회개하라라고 얘기하는 건 로마 제국이 만들었던 그 당시가 만들었던 그 이미지들 발전하고 로마가 만들었던 그 성공의 이미지를 바꿔낸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가 불안한 이유는 로마 제국이 불안한 이유는 그걸 밝혀내게 된 본래 모습에 대해서 인간의 행복에 대해서 본래 모습에 대해서 밝혀내고 있으니까 예수가 불안한 거예요. 밝혀내면 그 이미지를 유지하는 사람들이 시스템이 불안해지고 깨지게 되니 그 이미지를 밝히는 것을 원하지 않는 거죠. 예수님은 진정한 행복을 가져오는 것은 사실 하나님의 나라라고 얘기합니다. 왕국절을 보내고 있는데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을 가져다 준다고 얘기합니다. 오늘 우리 한국 사회에서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 우리가 추구하고 보드리아는 TV라고 얘기했지만 세상 사람들이 누가 만들었는지도 모르는 그거를 맹목적으로 의심하지 않고 따라가서 본래 모습을 잃고 현기증을 느끼고 살아가는 우리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삭개오라라고 얘기하는 저의 이름을 부르고 우리의 본래 모습, 하나님이 사랑하는 우리의 모습, 그리고 우리가 회복해야 될 곳, 우리가 만들어야 될 곳, 그 본래 모습에 대해서 예수님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살아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 인간이 본래적으로 행복할 수 있는 나라,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나라 말이에요. 그것이 나를 행복하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물어보고 우리의 본래 모습,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했을 때의 그 본래 모습, 그걸 발견하고 그 하나님의 본래 모습을 회복하며 하나님 나라를 만들며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